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IoT 보안 사업팀을 맡고 있는 윤성호입니다. 자, 제가 사실은 요 전 발표를 듣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참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은 IoT 시대가 사실은 이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제 보안도 사실은 이제는 한켠에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안 산업도 사실은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좀 육성해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처음에 이제 화두로 던진 것이 이제 IoT 세상, IoT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이제 세계 각국이나 이제 우리나라도 열심히 이제 IoT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나 여러 가지를 선점하려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약간의 좀 규제가 약간 파지티브하고 좀 디테일한 규제들이 좀 많아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꽃이 좀 피기가 이렇게 쉽진 않은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발표했듯이 여러 가지 이제 스타트업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점점점 IoT 세상으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작년 말에 나온 건데 이제 현재 이제 IoT에서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는 10가지 제품들을 이렇게 소개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설명해 드리는데요. 점점 이제 우리 이제 안쪽으로 점점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뭐 예전에 막 봤을 때는 이제 백스터 피처나 막 이런 걸 보면 이제 미래에는 막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 되겠구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는데 요새 점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실현이 돼가는 것 같고 그 반면에서는 이제 다이아트나 아니면 뭐 이글아이나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듯이 그런 것들 이용해서 이제 개인에게 어떤 신변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한 몇 년 안에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예전에는 영화에서 보던 것들이 이제 현실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속 보면 요새 6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애기 옷에 우주복에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센서를 입혀서 애기의 체온, 이제 스마트 기저귀도 나오고 같이 결합을 해서 이제 애기들도 이제 스마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열리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4번 뭐 개목걸이 여기 지금 미국에서 잘 팔린다고 하는데 이제 목걸이에 센서를 좀 달아서 이제 개의 이제 건강 상태나 아니면 이제 위치 정보나 이런 것들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제품들의 890 같은 거는 홈 시스템.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추세를 쭉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홈, 헬스, 그다음에 교통, 그러니까 자동차 이런 걸로 세 축으로 해가지고 점점 IoT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토 서비스라고 요새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제 요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실 인터넷 기반 서비스죠. 그래서 원래 명칭은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해서 온라인에는 여러 가지 이제 구매력을 가지고 오프라인에 이제 적용을 해서 서비스를 창출하는 그런 것들인데 요즘 반대로 오프라인 또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기존의 이제 전통 제조 사업들의 IoT화를 통해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해서 요새 이런 오토 서비스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우버나 뭐 여러 가지 숙박 그 다음에 뭐 교통도 될 수 있고 이제 카시어링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밑단에는 사실은 이런 서비스들의 밑단에는 섀도우 서비스라고 하는 일명 섀도우 서비스라는 이 3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결제, 인증, 보안 이런 이 3트리오가 항상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모든 서비스가 진행이 돼도 결제는 항상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요. 인증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도 개인이나 어떤 걸 식별해야 되고 보안도 항상 이 서비스의 근간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백그라운드 서비스가 섀도우 서비스 위에서 여러 가지 IoT나 오토 서비스들이 꽃을 피우고 있는 그런 행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IoT가 그러니까 뭐 앞서서 오늘 계속 IoT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서비스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단 요 보안 관점에서 IoT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표준도 뭐 사실은 다양한 표준들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나 뭐 여러 가지들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성 요소를 보시면 너무나도 많은 센서들이 존재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고 이것들이 네트워크로 딜리버리가 되면 네트워크단에서 이제 뭐 플랫폼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자들한테 그걸 전달해서 그걸 기반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인데요. 사실 뭐 IoT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약간의 공급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서비스들이 출시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관점에서 많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좀 더 이제 제가 스타트업에 조금 관심을 기울이는 게 이제는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진짜 이거는 내가 좀 필요한 서비스라는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고 이제 실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하는 그런 서비스가 출시가 되면서 이제 IoT라는 게 사실은 내가 이제 막 IoT를 인식하지 않고도 이제 밑바닥에 깔려서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옛날에 보면 집을 가면 알아서 불을 켜주고 내가 뭐 인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불 켜주고 알아서 온도 맞춰주고 음식도 해주고 뭐 그런 세상이 되면 이제 IoT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밑단에는 사실은 이제 보안도 내가 뭐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내가 막 걸어야 되나? 아니면 뭐 블루투스 페어링을 할 때 비밀번호를 반드시 설정해야 되나? 뭐 이런저런 고민할 필요 없이 보안도 그냥 딱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서비스를 받으면서 밑단에는 항상 보안도 딱 되는 그런 세상이 이제 오면 이 진정한 IoT가 열렸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개인화된 형태나 이런 걸 분석해서 항상 좀 최적화된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요, 이 헤테로지니어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너무 많은 디바이스가 있고 그 디바이스는 각기 다른 프로토콜이나 그런 것들을 채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례로 예전에는 사실은 제가 많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 버티컬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그 서비스에 대한 프로토콜은 대부분 1개, 2개에서 대부분 결정이 됐고 그것들을 가져다가 적용을 하는데도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구현이나 이렇게 디플로이 관점에서 보면 다른 이슈, 소소한 이슈는 존재를 해도 큰 관점에서 보면 서비스를 이렇게 유지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요새는 이게 솔직히 이게 뭐 라즈베리나 아두이노 같이 갖다 놓고 똑딱 만들고 이제 그것들에 대한 통신 수단도 뭐 블루투스부터 와이파이까지 너무나 다양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혼재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어느 단에서부터 이제 보안을 적용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 보안적인 요소로서 전체를 커버할 수 있을까?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IDC에서 보면 이제 보안이 이제 큰일 날 것이다 라고 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서비스 프로바이드 관점에서 모든 게 관리될 것이다. 이게 뭐 당연하게 맞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IoT에서 보안을 왜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뭐 기존에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기존까지는 사실 개인의 그 뭐 직접적인 생명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러니까 개인정보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뭐랄까 사이버적인 자기의 그 정보가 유출되든가 아니면 사이버 세상에 인터넷이 마비되든가 이런 정도의 이슈가 있었다면 이제 IoT에서는 모든 그 사물들이 이제 내 거에 착용이 되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보면 통계보다는 이제 뭐 최근에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 개인에 달라붙는 사물이 한 뭐 100개가 넘어갈 거라는 그런 예측이 있는데요. 이렇듯 이제 다 모든 서비스들이 개인화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안 위협에 시달릴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자기의 이제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IoT 보안을 다들 얘기를 합니다. 저희도 그렇고요. 사실 이게 뭐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건 가장 좀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보안인식 쪽을 잠깐 살펴보면요. 여전히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서비스도 잘 안 되는데 보안이 벌써 웬 말이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지금 사실은 모든 방향도 사실은 서비스 활성화 위주로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먼저 꽃피우고 서비스를 꽃피운다는 게 이제 디바이스들도 좀 더 많이 나오고 그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도 붕업되고 붕업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할까 하면 이제 보안을 그때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 하는 것도 하나의 축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뭐 어차피 수없이 많은 보안들이 있는데 그거 그냥 갖다가 적용하면 되지 굳이 IoT라고 또 IoT만의 보안 전략을 따로 세워야 되냐 이런 또 견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기존의 웹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통신 수단에서 적용되고 있는 수많은 그런 보안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 또 IoT라고 뭐 기존에 뭐 안 되는 것들은 안 되는 거고 되는 것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보안 적용하면 된다. 이런 또 견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지금도 사실은 보안은 기존에 어느 정도 그 정부에서 어떤 보안에 대한 일정한 가이던스를 정해주면 사업자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권리안 전략을 수립하고 보호 기술을 적용하고 그런 일종의 좀 우리나라 이렇게 정부 주도의 보안 패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안은 팔로잉이라고 해서 서비스가 먼저 앞으로 가고 보안은 팔로잉하는 그런 전략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IoT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안도 만약에 지금대로 간다면 국가가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정부가 어느 정도의 보안의 일정의 가이던스를 정해주고 여기 계신 뭐 개발자분들의 이런 것들이 그걸 고려해서 하시고 그리고 잘 안 되는 것들을 이제 저기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일정한 보안 정도를 유지하면 이제 되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는 또 그런 정도의 이슈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어느 게 뭐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좀 다른 관점은 이제 IoT에서는 사실 이렇게 기존에 이제 보안이 계속 팔로잉으로 가서 이제 산적해 있는 수많은 이슈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사실은 고민은 좀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정보보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기존 산업도 좀 살고 보안 쪽도 좀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안 이슈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디바이스 프로토콜이 혼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암호화나 인증에 대한 이슈가 항상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플랫폼이나 에코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oT는 개방형 생태계를 기반으로 개방형 플랫폼을 사용해서 개방형 서비스를 추구하는 것이 아마 보편적인 논리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든 게 이제 공유되고 모든 게 개방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것들을 기반으로 누군가는 이제 다른 생각을 할 것이고 그 다른 생각이 개방형 플랫폼을 타고 이렇게 쫙 이어지는 그런 이슈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제 서비스 관점에서는 사실 당연히 모든 데이터나 모든 서비스나 모든 그런 것들이 공유가 돼야지만 그걸 기반으로 다른 서비스가 참고할 수 있게 이렇게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지만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면은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이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계속 설명해드릴 다른 것들이 이제 고려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당연히 IoT는 빅데이터가 근간이죠. ICBM이라고 요새 많이 얘기하는데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많은 서비스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근간인데 이 빅데이터는 사실 3V라고 합니다. 그래서 볼륨, 많은 볼륨, 그러니까 데이터의 양과 그 다음에 속도, 데이터가 생성되는 그런 시간, 그리고 데이터의 그 종류 이런 것들이 해서 3V가 빅데이터를 표방하는데요. 이런 빅데이터가 계속 활용될수록 이제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커넥티드 싱이라고 해서 모든 사물들이 달라붙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가 이제 책임이냐. 그래서 요새 저희가 가장 좀 키로 주목하고 있는 게 제조자의 책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그래서 막 공급망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결국은 만들 때 좀 잘 만들어 주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지 만들 때 어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만들 때부터 좀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진 제품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제조물 책임법하고는 거래가 멀지만 그런 것들이 보안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을 때 그게 과연 어떻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요즘 많이 주목합니다. 그래서 제조사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방향. 그래서 정부의, 그러니까 저희도 생각했듯이 정책도 사전에서 사후규제로 많이 전환을 하고, 그런데 사후규제로 전환을 하다 보면 가장 큰 이슈가 그렇다면 책임을 더 강화해야 되는 그런 측면으로 점점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슈들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요. 암호화 인증은 사실 아까 그 전발표에서 그랬지만 보안 프로토콜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한 7가지, 8가지 제가 얼핏 보니까 한 7, 8가지가 있는데 그
사실 표준별로 그 보안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다 있습니다. 아주 상위 관점에서 하라는 얘기는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디플로이를 했을 때 아니면 이제 실제 구현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예전에는 단일화된 서비스에서는 뭐 한두 가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공통적인 그 받아줄 수 있는 뭐 플랫폼을 하나 만들든가 아니면 뭐 게이트웨이에서 모든 게 좀 해결되는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구조를 가졌었는데 이 IoT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요 코압이나 MQTT 같은 이런 것들에서도 보안은 다른 것을 가져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통신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요. 블루투스도 마찬가지고 뭐 지피도 마찬가지고 Z-Wave 마찬가지고 각각 고유의 보안 프로토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모이다 보면 이 디바이스에서 만약에 블루투스를 쓰고 얘에서는 와이파이를 쓰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얘가 컨트롤할 때는 만약에 보안 관점에서 보안을 얻는다 그러면 얘는 DTLS도 써야 되고 얘는 SSL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Z-Wave인가 어딘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림 사이버도 기반으로 움직이는데 그런 것도 가져야 되고 이 인증 방식도 얘 같은 경우는 만약 PSK를 쓴다면 얘도 PSK 기반의 뭔가 암호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얘는 만약에 공개키 기반의 만약에 인증서를 쓴다면 얘는 또 얘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의 어디가 하나는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그것들이 요새 흔히 얘기하는 보안 게이트웨이라는 게 그래서 되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근데 보안 게이트웨이가 이 많은 기능을 얹었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 실제로 만약에 TSSL 같은 경우에는 하나 올리면 아무리 하드웨이징을 해도 사실 성능이 한 20-30% 이하로 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보안을 제대로 적용했을 때 한 20-30% 떨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각 기기마다 한 번에 연결되면 이제 이 디바이스가 얼마큼 퍼포먼스를 내야지 이것들을 다 받아줄 수 있을지 이런 이슈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현하다 보면 DTLS나 뭐 SSL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또 뭐 DTLS 단편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증서 관리 문제라든지 그런 실제적인 액션한 이슈들이 이제 등장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런 이슈들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전에는 그 사람과 사람까지 인증을 했다면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사람과 기기 간의 이런 인증이었다면 향후에는 이제 기기가 자율적으로 사람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인증하면서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이런 구조가 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슈들이 아마 언젠가는 등장을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내부가 아까 그 오픈 플랫폼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고가 하나 발생을 하면 굉장히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막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비용이나 시간 증명이 굉장히 소요됩니다. 일례로 제가 한 3년 전인가 IPTV에 어떤 조금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서 그거 패치하는데 한 6개월이 걸렸는데 6개월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못했고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많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보안을 고려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좀 막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보안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몰라서 그리고 어려워서 불편해서 이런 또 다양한 이슈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즘 또 핫한 이슈인 유저블 시큐리티 그리고 보안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보안 기능을 잘 쓸 수 있게끔 쉽게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남녀노소 사용자들이 이게 보안인지 모르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원터치나 이렇게 터치 하나 탁 누르면 모든 보안이 될 수 있게끔 세팅이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인데요.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리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니까 그걸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마 기기는 70%인데 잘 모르겠어요. 더 많은 기기들이 아마 암호화 기능이 아마 현재로서는 아마 없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아지는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 플랫폼 단에서는 아마 여기까지는 아마 보안이 잘 될 텐데 그 전에 이런 다양한 센서들로부터 정보가 수집이 될 때, 이런 정보가 파생이 될 때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IoT 보안위협이라고 딱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그냥 보안위협이 대부분 그대로 상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격이 여기를 발생하면 센서 기반의 위협이 되는 거고, 이렇게 공격하면 네트워크 기반의 위협이 되고, 이렇게 기합하면 사업자 기반의 위협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위협들이 사실은 지금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그냥 기존에 있는 공격들이 이렇게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공격할 수 있고, 그렇게 공격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격들이 왜 쉽게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이런, 사실은 공격의 제1단계는 공격할 디바이스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공격할 디바이스를 찾는 아주 쉬운 사이트들도 이렇게 인터넷에 있고, 그걸 기반으로 타겟 디바이스들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내가 공격할 디바이스들을 정보를 좀 얻으면 그 정보들을 이제 그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뭐 쉽게 이렇게 물리적인 이런 JTAG이나 아니면 이렇게 메모리 이렇게 떼어내는 메모리 해킹 같은 걸 통해서 취약한 정보들을 발견해서 그걸 기반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요새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어서요. 하드웨어를 이용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형 디바이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보안적인 요소들도 없고요, 사실은.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쉽게 이렇게 보안 쪽의 측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컨퍼런스에서는 이렇게 보안 자기네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해봤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잖아요. 스마트 카 해킹도 해봤고, 얼마 전에 이제 스마트 홈도 한번 해킹해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도 해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보안, 저희 인터넷진흥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IoT 시장의 보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작년 10월에 사실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추진 과제를 해서 총 24개의 세부 과제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남은 부분에서 말씀드릴 게, IoT는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구성을 해보고자 이제 공통보안 원칙이라는 걸 한 6월쯤에 만들어서 배포를 할 겁니다. 지금 여기 IT 공통보안 요구사항은, 그러니까 스마트 챌린지 프로젝트라는 그런 큰 사업 안에서 보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해서 총 9개의 항목을 또 뽑아서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보안을 한번 실증해봐, 이렇게 해서 만든 항목이고요. 이런 걸 기반으로 저희가 IoT 공통보안 원칙을 만들어서 배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근간이 되는 좀 원칙을 하나 만들 거고요. 이걸 기반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이제 각각 서비스별로 보안 가이드를 만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예 보안 하나의 서비스라고 보고 보안의 실증에 필요한 요소를 노출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안 게이트웨이라든지 아니면 경량화, 아니면 인증에서 이제 디바이스 이중 체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사업화해서 내년부터는 한번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보안처럼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에 보안의 이제 보안 기술들이나 보안 장비들을 다 갖다 놓고 이게 실제적으로 보안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쓸 수 있는지, 이 산업적인 관점에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저희가 보안 스타트업이라는 프로그램도 따로 만들어서 아까 전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안 스타트업 하는 기업들이 보안 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인큐베이팅이나 엑셀레이팅 단계에서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어가지고요. 이제 보안 스타트업도 스타트업의 한 분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그렇게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기업들의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이제 디바이스 보안 인증 제도라는 것도 하나 만들려고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최선의 보안 기능을 가질 수 있는지를 한번 검증을 해줄 수 있는 게 민간 자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 기준을 만들고 각 그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서 이제 이런 안전한 디바이스들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것들도 해서 시장에 한번 반응을 불러일으켜 볼까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책임강화의 기축은 디바이스 보안 인증제와 책임성 강화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해서 연말쯤에는 이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금 드라이브를 걸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oT는 사실 흔히 혹자는 이제 서비스는 천국이고 보안 지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서비스들이 앞으로도 출시될 거고 지금도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안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어떻게 이렇게 보안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참 답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하나둘씩 이렇게 이슈들을 해결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IoT도
사용자가 보안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보안을 이렇게 딱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도 사용자가 이렇게 막 인식하지 못하고 서비스를 누리듯이 보안도 이제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안이 다 적용되는 그런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저희 또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의견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원에 말씀해 주시면 또 이렇게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올해 보안 테스트베드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의 보안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쪽으로 이렇게 제품을 들고 오시면 보안성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하나 만들 거니까요.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한 9월이나 10월쯤 구축할 거니까 그 전에라도 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테스트를 구축할 때 좀 많이 이렇게 참고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